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2년 반 돼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3살짜리 갓난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유난스러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질투가 얼마나 많으신지 저희 친정에다가 뭐 하나라도 더해준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나 물고 늘어지시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제가 일부러 친정에다 뭘 더해주고 싶어 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 성격 때문이라도 양가 균형을 나름 잘 맞춰가면서 어느 한쪽이라도 서운하지 않게 알아서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친정에다 더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경제권을 가진 쪽에서 더욱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행여라도 자기 집안에 뭐 하나라도 더 많이 갈 경우에는 서로 불편할 거랍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스트레스 엄청 받았네요. 애초에 저는 더더욱 조심하면 했지 한쪽에만 치우칠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마치 얌체 같은 며느리로 취급한다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오죽하면 경제권을 차라리 남편에게 넘기고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시도까지 했다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 돈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지만 솔직히 돈을 펑펑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낄 땐 아끼다가도 뭐 하나에 꽂히면 돈을 홀랑 써버리곤 하거든요. 한 번은 돈 불려준다는 친구 말에 속아 적금까지 깨서는 주식에 홀라당 투자를 했는데 반도 못 건지고 징징댔을 때는 정말 이혼까지 해버릴 뻔했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다시 경제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 마음 편하자고 남편에게 돈을 맡겼다가는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는 다시금 저로 하여금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품게 되셨고, 억울하긴 했지만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만난 시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시아버지 생신하고 딱 일주일밖에 차이 나지 않다 보니 결혼 전부터 생신상을 같은 날에 한꺼번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첫 생신상이다 보니 저도 여기저기에서 보고 들은 게 있었고, 첫 생신상만큼은 제가 직접 준비해 보려고 했어요. 거기에 시아버지 생신상도 같이 하게 되니 음식 솜씨는 별로 없지만 나름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고 싶었어요. 여기저기서 조리법 같은 걸 받아 적어 놓고 생신상 메뉴를 본격적으로 짜기 시작했죠. 미역국은 기본이고 잡채에 갈비찜에 거기다 각종 전까지 제법 호화로운 메뉴를 만들어 놓고 혹시나 못 드시는 게 있을까 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메뉴를 읊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그냥 나가서 사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걸 번거롭게 뭘 그렇게까지 다 하냐 말씀하시길래 저를 걱정해 주시는 줄 알고 약간 감동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 생신을 시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유명한 돼지갈비집에서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시비를 거시는 겁니다. 시어미 생일날에 그렇게 호화롭게 차리면 도대체 친정엄마 생일상에는 뭘 올리려고 그랬냐고요.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생신상을 제대로 차려줘 놓고 나중에는 친정에다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는 정말 서운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건데 그걸 마치 친정에 뭐 좋은 걸 해주기 위한 모략같이 받아들이셨다니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한 적 없다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시어머니는 안 믿으시는 눈치더라고요. 시집간 딸내미한테 생일상 받으려는 엄마가 세상 천하에 어디 있겠냐고 생일상 음식 여러 개 차려서 시부모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친정에는 해외여행 같은 거 보내주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못 믿으시겠다고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겠으니 친정엄마 생신날 자기도 그 자리에 불러달라는 억지까지 부리시더군요. 여기까지도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생신상이 마무리될 때쯤 시어머니께서 더 황당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생신생을 동시에 챙기니까 친정 부모님 두 분 생신도 따로 챙기지 말고 하루에 날 잡아서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연초고 엄마가 연말이라 거의 10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한꺼번에 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신들은 생신을 한 번에 챙기는데 저희 부모님은 따로 두 번 받는 게 내키지 않으셨던가 본데 솔직히 유치해도 너무 유치하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시부모님 생신을 한 번에 하는 게 불만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따로따로 챙기면 될 것을 굳이 저희 친정부모님 생신을 한 번에 하라니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친정엄마 생신날에는 보통 엄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고 오히려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게다가 시부모님 생신을 한꺼번에 하는 게 제가 결혼하고 난 후부터 그러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온 건데 그걸 왜 저한테 따지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네요. 그나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라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긴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여전했어요. 남편 역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해줘서 조금은 위안이 되긴 했습니다. 또 다른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쯤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혼 초반만 하더라도 저희는 일반 부부들과 다를 바 없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벌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계속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재벌이가 엄청 좋은 편도 아니에요. 평범한 회사원만큼 받아요. 문제는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선 아이였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상황에 제 여동생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 여동생이 친구들과 동업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동생은 저녁에 출근해서 간밤에 들어온 물건을 포장하고 퇴근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낮에 시간이 비게 된다고 아직 쇼핑몰이 벌이도 안 좋으니까 용돈도 벌면서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낮에는 저희 집으로 와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5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50만 원이면 절대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 50만 원에 오전부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 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물론 가사 도우미 분들을 쓰면 되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 내 아이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 여동생만큼 믿을 만한 사람도 또 없지 않겠습니까? 신원 확실하지. 그리고 안전 보장되지.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죠. 솔직한 말로다가 50만 원보다 더 많이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생도 우리 부부가 얼마나 버는지 잘 알고 거기다가 자기도 낮에 비는 시간에 겸사겸사 봐주는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진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쯤 되었을까 시어머니께서 출산 후 회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평소에 제가 친정에 뭐 해주는 걸 싫어하시긴 했지만 동생이 우리 아이를 봐주는 건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는 거라고 판단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돌아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시면서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친정에 돈 빼돌릴 생각부터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돈을 빼돌리는 거냐고 역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해도 최소 2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그런데 제 동생이 그거에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를 봐주겠다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냐 그랬어요. 대체 그게 어떻게 돈을 빼돌리는 거냐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무슨 애 보는데 돈을 200만 원씩이나 받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귀를 아예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애는 엄마 손으로 직접 키우는 게 맞는 거래요. 자기 때는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직접 다 키웠답니다.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삼촌네 누구 이모네 누구 등등 걔네들도 자기가 전부 업어 키웠다며 가족끼리 애 봐주는데 무슨 돈을 받냐고 투덜거리시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시어머니 뜻을 꺾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애를 돈까지 줘가면서 보게 할 수는 없다. 엄마 손을 타야 아이가 제대로 큰다면서 우기시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시어머니는 단지 제가 친정 식구에게 도움을 받고 그런 것보다도 애초에 돈을 준다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결국 시어머니 뜻을 꺾지 못한 저희는 아이는 직접 키우기로 계획을 변경했고 그나마 예정일 직전까지 만삭의 몸을 이끌고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보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몇 개월이 흐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한 결정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자의는 아니고 시어머니의 억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게 나쁜 결정이 아니더라고요. 돈 얼마 더 번다고 내 자식이 커가는 모습 중에 일부를 놓친다고 상상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시어머니도 당신 뜻을 관철시켰으니 흡족해 하셨고 저도 막상 아이를 직접 키우게 돼서 만족했으니 좋게 끝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키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남편 회사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의 실수 하나 때문에 사업 계획서의 비용들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죠. 남편 때문에 생긴 스케줄 딜레이가 결국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갑자기 자리를 비울 수는 없으니 인수인계를 핑계로 반년이라는 시간을 받은 거죠. 하지만 당장 6개월 뒤부터는 취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남편까지 백수가 돼버리면 저희 앞길은 너무 막막하잖아요. 거기다 이제는 아이까지 있잖아요. 이런저런 걱정으로 며칠을 보내다 혹시나 싶어 복직이 가능한지 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정말 다행히도 아직 제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복직은 확정이 되었으니 저는 곧장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저번에 동생이 나서서 도와준다고 할 때 거절한 건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황을 설명하면서 혹시 지금이라도 저를 도와 아이를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안타깝게도 동생은 이미 일하는 시간 조정을 끝내놓은 상태라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죠. 애초에 약속을 깬 건 제 쪽이니까 말이에요. 물론 따지고 보면 제가 원해서 깬 거라기보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깬 거라고 표현해야겠지만 아무튼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동생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실직하기 전까지인 딱 6개월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회사에서 곧 잘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의 잘못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그 잘못을 물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애 키우는 게 중요해도 그렇지 남편 내조를 어떻게 했으면 그런 큰 실수를 하냐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려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도와줘 봐야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야말로 밤잠 못 자가며 애 보느라 정신없는데 그 와중에 남편 내조는 뭘 어떻게 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건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괜히 시어머니랑 이야기 길게 해봐야 좋을 거 없다는 판단에 애초에 찾아온 목적부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때문에 여동생이 애 봐주는 거 물 건너갔으니 어머님께서 남편이 집에서 쉬게 될 때까지 손주 좀 봐주시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저희한테 선택권이 없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빨리 복직을 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순순히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조건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듣는 순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어요.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달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동생이 애 봐주고 50만 원 받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가족끼리 무슨 돈거래냐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는 손주 봐주는 조건으로 200을 부르시다니요. 제 월급이 300만 원 겨우 넘는데 거기서 200만 원을 드리면 누굴 위한 출근이란 말입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제 동생한테 50만 원 준다고 했었으니 어머님에게는 5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70만 원이 최대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키워온 애가 남편부터 친척 조카들까지 몇 명인지 아냐고 화를 내시면서 자기는 경험의 깊이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그리 많은 돈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지난번에 제가 꺼냈던 가사도우미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어차피 남한테 200만 원 줄 거 자기한테 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하시길래 더 상대하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봐도 시어머니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걸 아는지 기가 죽어서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사람 좋고 착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럴 땐 남자답게 좀 어머님이랑 싸워주면 좀 좋냐고요. 그날은 남편한테도 짜증이 엄청 났네요. 아무튼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어찌 보면 당신 실수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오기만 하라고 한 다음 그 길로 남편 보고 최대한 빨리 회사를 그만두라고 시켰네요. 인수인계는 정말 급한 것만 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라고요. 그리고 2주 만에 남편은 회사를 관뒀고 동시에 저는 다시 회사에 출근을 시작했죠. 제가 첫 출근하는 날 남편에게 아이를 딸려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똑부러지게 대답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머님 자식을 한 푼도 안 받고 키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제 자식도 키워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황당하신지 아무 말도 못 하시는데 저는 곧이어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님 아들을 제가 계속 키워주길 바라신다면 어머님도 저한테 매달 200만 원 주셔야 한다. 안 그러면 이제 돈도 못 버는 어머님 자식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이어 걸려오는 시어머니 전화는 안 받았고요. 복직 첫날이라 어차피 받을 여유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날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뒷목 잡고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셨답니다. 시어머니 고집도 정말 대단하신 게 저랑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남편이랑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중이거든요. 벌써 2주가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만 져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오기가 생겨서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는 보고 싶지만 남편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2주째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는 이게 더 나은 삶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사고 치는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다 쳐도 자기 엄마한테 바른 소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 시어머니는 무슨 피해망상 환자도 아니고 뭐만 하면 저희 친정이랑 연결을 시키니 진짜 이러다 정말 이혼해버려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까지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은 피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변하지 않고 어머님도 계속 저러시면 그때는 저도 별 수 없지 않을까요? 일단은 남편이랑 시어머니 하는 거 봐서 가타부타 결정하기로 하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회사에서 다시 자리 잡는 거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오던 말던 선택권은 저한테 올 테니까요. 다행히 아이는 거기서도 잘 지낸다고 하네요. 남편 역시 매일매일 제가 보고 싶다며 조금씩 어머님과 싸우는 중이라고 하고요. 말로는 뭐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거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 수 있을 테고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신경 쓸 겁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소중한 건 제 자신의 인생 아니겠어요? 그럼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제 가정이 깨지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